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무심코 사용했던 화학 제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제품 겉면에 화학 성분 표시가 있긴 하지만 이름만 봐서는 해로운 성분인지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화학 제품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24시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 조심해야 할 생활화학 제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은요, 대부분 살생물제라고 부르는데요. 바이오사이드라고도 합니다. 바이오사이드는 살아있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등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한 원하지 않은 생물체를 제어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제조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논밭에 뿌리면 농약이 되는 거고요. 농사 외의 용도로 집이나 학교, 공장,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런 비농업용 농약이 바로 바이오사이드인 셈이죠. 마트 선반에 진열된 살충제나 살균제, 소독제, 그리고 보존제, 항균제 등이 바로 살생물질, 바이오사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하루에 우리가 접하는 화학물질의 가짓수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세수할 때에서 뭐 비누라든지 샴푸도 그럴 것 같고 바디 뭐 저희 세탁물 하면 한 7, 8가지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놀랍게도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화장품이죠. 예. 스킨, 로션, 뭐 에센스, 선크림, 향수, 그리고 색조 화장까지 하시는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10가지가 넘고요. 그리고 뭐 위생용품인 치약, 샴푸, 린스, 바디워시, 그리고 여기에 렌즈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렌즈 세정제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 탈취제, 뭐 손세정제, 물티슈, 그리고 염색을 하거나 눈썹 문신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방향제라든지 조리김같이 제습제나 보존제가 들어간 음식, 그리고 주방세제, 뭐 훈증경 모기향이라든지 다림질하는 보조제, 향초, 식물 광택제, 접착제, 합성세제, 그리고 목재 가구에 사용된 방부제 등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화학물질까지를 포함하면 한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5배 이상 정말 많은 어떤 제품들이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제가 지난번 봤을 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생활화학 제품 안전성을 조사 시행을 해서 유해 제품을 7종을 발견했고 그리고 안전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62종 적발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위해 제품 7종에서는요, 살인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 그리고 고위험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바이오피톤사가 만든 그 신발 탈취 소독제인 신발 무균정에서는요, PHMG가 나왔고요. PHMG는 2013년 10월부터 생활화학용 물품에는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수입 제품인 어셈패블릭에서는 기준치를 27배나 웃도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를 뚫는 용도로 쓰이는 멜트는 염산과 황산의 농도가 기준치의 7배, 72%에 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좀 다소 충격적인데 환경부가 올해 1월에 고위험성 생활화학 제품이 판매 또는 유통된 사실을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판매 정지와 회수 조치를 했는데 정작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알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놓이게 됐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환경부가 지난 1월 22일 각 업체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들에게는 4개월 가까이 이를 함구해 왔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환경부는 PHMG가 나왔긴 했지만 생명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고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살생물제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제품의 용도와 종류도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살생물제들을 복합적으로 그것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균과 항균 효과를 갖는 뭐 비누, 샴푸, 세제 등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살충 성분이 있는 가정용 모기약 등에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제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각 제품 내 물질에 의한 누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습기 피해의 경우에도 특히 아이들에 대한 피해도 많았는데요. 즉 흡입 독성에 대해서 문제가 특히 심각했었죠.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폐활량이 적어서요. 어른에 비해서 자주 호흡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공기를 흡입하지만 반면에 유해 물질에 대한 체외 배출 기능은 대단히 약합니다. 따라서 살생물질의 그런 화학물질들은요, 또한 무겁기 때문에 그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공기 예.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영유아나 키가 작은 아이들은 밀양이라도 그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죠. 사실 이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화학 제품들을 통제하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생활화학 제품은 현대인의 생활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기능의 화학 제품들도 관리 방식이나 관리 부처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렌즈 세정제나 모기약, 샴푸, 향수 등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주방세제 등은 식품의약안전처 소관이고요. 방부제, 방향제, 소독제, 합성세제, 방충제 등 기타 생활화학 제품 15종은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 제품입니다. 환경부 소관인 거죠. 하지만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포름알데히드나 메탄올, 벤젠 등을 방향제는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인데도 속눈썹이나 쌍꺼풀 접착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물질이라 화장품에 금지된 크로로포름 그리고 브록시에탄올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 아이라인, 그리고 입술 문신제에도 화장품에는 쓰이지 못하게 하는 수은이나 비소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화학 제품들은 공산품일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리고 농약류일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관련 부처가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또 문신이나 염료, 그리고 김서림 방지제 등 일상생활화학제품 4종, 그리고 살생물제인 소독제나 방충제, 방부제는 산업통상부 소관의 공산품이지만 안전 기준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6월 말부터 환경부가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도요. 2011년까지는 그 2011년 의약 외 제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아예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림질 보조제, 그리고 토너 카트리제, 그리고 입 광책제 등 지금도 규제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유사 제품을 관리하는 산업부나 농림부의 기준이 없는 데다가 환경부 유해우려 물질로도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살생물제는 산업용 화학물질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소량으로 사용되는 살생물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서요.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살생물제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등록 그리고 평가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부처의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바이오사이드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